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아침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듯 전문가들은 지금의 위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승 트렌드를 유지하기 위해선 지금을 잘 버텨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오늘 브리핑도 집중해 주시고요. 내일이 돈복남이 생일이죠. 비트엑스 거래소에서 생일 선물을 구독자에게 드린다고 합니다. 맨 마지막 브리핑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지난 수년 동안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은 많지 않았죠.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미국 연준의 부양책으로 수십조 달러가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은 마침내 소비자 물가지수를 통해 정부 레이더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연준이 대중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인플레이션 척도인 CPI조차도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급등하는 물가에 대한 정부의 관리 능력은 대중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의 산물일 뿐이며 인플레이션 그 자체는 통화 공급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부풀리다는 뜻을 가진 단어인 인플레이트에서 유래되었으며 인플레이션이란 말을 사용할 때 부풀려지는 것은 경제 시스템의 화폐 공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2021년은 크립토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에 관심을 돌리게 된 한 해였습니다. 2021년 12월까지 미국의 CPI는 1년 전보다 7% 증가를 보이면서 1982년 6월 이후 가장 빠른 확장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국가의 집합인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은 식량과 에너지 비용의 급증을 초래했고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훨씬 더 큰 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부풀려진 통화 공급은 2021년 최고치를 경신한 주택, 주식, 암호화폐를 포함한 자산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2021년 11월 초에 3조 달러의 정점을 찍었고요. 21년 연초 이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불만을 품은 대중에 직면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작년 11월이 돼서야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말하던 기존의 관점을 철회했습니다. 12월부터 연준은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하고 금리를 인상할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인플레이션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증시를 포함한 세계 자산 시장 모두 폭락하였으며 크립토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죠. 이런 환경 속에서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이 마침내 인플레이션 해지로서의 가치를 입증할 것인지 아니면 투기 자산으로 여겨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향후 몇 년 동안의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인 질문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인 마이클 세일러는 소비자 인플레이션은 사상 최고치에 가깝게 올라갈 것이며 자산의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인플레이션의 2배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기반이 약한 통화는 붕괴될 것이며 현금, 부채 및 가치주로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희소 자산으로의 자본 이동이 심화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상승하는 미국 달러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으로 희소자산에 투자하라는 세일러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런 대화의 일환으로 머스크는 자신이 여전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도지코인을 홀딩 중이며 팔 생각이 없음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지속적인 언급에도 불구하고 도지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도지재단은 도지와 도지코인 관련 로고를 유럽연합 상표에 등록했는데요. 도지의 이사회 멤버인 젠스 비셔스는 제외되지 않은 이들이 도지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4월에 도지코인은 단기간에 1150%가 넘게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지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최대 85%까지 하락을 이어왔습니다. 고점 대비 너무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도지코인을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도지코인을 업비트에서 확인하게 되면 현재 가격이 최저점 대비 180%밖에 상승했다고 파악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제가 해외 코인을 국내 차트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 그렇게 바라보면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바이낸스 차트로 봤을 때 도지코인은 1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무려 64,500%가 상승한 코인입니다. 금이나 주식시장이랑 비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조금 무의미하니까요. 비트코인이랑 비교해볼게요. 비트코인의 지난 9년간 상승률이
77,700%라는 것과 비교했을 때도 도지코인의 단기간 상승률은 역사적인 수준입니다. 아무리 펀더멘탈이 대단한 종목이라 해도 단기간 상승률은 높은 자산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초기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간 종목은 상승률이 높았던 만큼 하락률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도지코인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85%가 하락한 종목이지만 바닥에서 올려보면은 여전히 9,587%가 상승한 종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고점에 불렸다면 왜 그때 들어갔을까 생각하며 다시 그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훈을 얻어야 하고요. 내가 저점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면 저점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지금 저점인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 한 번 더 고민해볼 수 있어야 되죠. 도지코인의 차트를 로그 차트가 아닌 일반 차트로 보면요. 2021년 이전의 가격은 높이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가격입니다. 저때 왜 도지코인을 매수하지 않았을까 후회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후회만 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도지코인의 저때의 가격에 진입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도지코인 차트를 직접 살펴보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세요. 과연 내가 저때 도지코인을 매수하고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 이 차트로만 보면 자신있게 그렇다 라고 대답할 것 같죠 여러분들? 절대 아닐걸요? 저 당시의 차트를 제대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게 바로 2019년과 2020년도의 도지코인 차트입니다. 상장빔이 불렸다면 3달도 안 돼서 마이너스 58%를 경험했을 거예요. 2020년 2월 중 급등이 발생했을 때 물렸다면 한 달에 마이너스 76%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 뒤로 이런 일들은 수시로 발생했어요. 지금에 와서야 왜 저때 못 샀을까 생각이 들지만 막상 저 당시에 투자하던 사람들은 맨정신으로 투자를 이어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저때로 돌아가면 도지코인을 홀딩할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등락폭을 견디지 못해 손절하고 떠난 이들에게 도지코인은 그 뒤에 무려 29,507%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저때 못 버티고 떠난 투자자라면 급등이 나올 때 정신병이 걸렸을 수 있을 겁니다. 크립토 시장에선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고 견딜 수 없다면 크립토 시장에서의 큰 열매를 얻는 것도 어렵습니다. 평가 수익이 마이너스로 찍히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은행에 예금하거나 금을 사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백 프로, 수천 프로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견딜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남들이 들떠서 매수할 때 덩달아 매수하고 무조건 견디는 게 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플랜 B를 포함한 수많은 크립토 전문가들은 작년 연말과 올해 초의 시장 상황이 이렇게 나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작년 연말에 불장이 높을 것으로 생각했고요. 어느 정도 손실을 봤어요. 하지만 이것이 크립토 투자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 더 큰 기회가 있을 것을 알고요. 저는 이 시장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투자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벽한 대응을 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더 나은 대응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실수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결국 승리할 수 있을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작년 6월, 7월 많은 투자자분들이 떠나갔습니다. 그 당시 시장은 망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외치던 이들이 80%가 넘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전고점을 탈환하러 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끝났다, 죽었다, 이제 비트코인은 3년간 하락이다 외치고 있어요. 과연 비트코인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떻게 되든 늘 대응할 거고 여러분들 곁에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직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을 꼭 쥐고 있고 팔 생각도 없다는 말, 그 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지루하게 행보하고 투자자들이 힘들게 해도 이것이 거시적인 경제 상황 때문이지 크립토 시장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변한 건 우리 마음이에요. 크립토 시장은 더욱 발전 중이고요. 기업들, 브랜드들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BTX 거래소에서 고맙게도 제 생일이라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200트론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200트론이면 치킨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심 있는 트레이더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트론 받을 수 있는 가입 링크 남겨둘 테니 조건 읽어보시고 받아가세요.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과연 우리는 6만 프로 갈 수 있는 코인을 찾았다 하더라도 잘 버텨서 6만 프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를 경험하고 나올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고 6만 프로가 상승하는 코인을 찾는데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럼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 그리고 돈봉남 책 나온 거 아시죠? 코리니 분들이 읽기 좋으실 겁니다.
그럼 진짜 안녕.